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정재승의 12발자국입니다. 저자는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결정, 창의성, 놀이, 결핍 등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통해 인간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책의 제목인 12발자국은 인간이라는 경이로운 미지의 숲을 탐구하면서 과학자들이 내디딘 12발자국을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중 하나가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차이점에 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의력을 키우는 뇌에 관해 궁금해서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뇌를 연구하고 있으며 뇌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 뭔가 부족해야 그 결핍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해외에 보내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부모가 알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죠. 그들은 결핍이 되기 전에 욕망이 충족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무언가를 절실히 욕망하지 않는 세대로 성장합니다. 대학 때까지는 부모 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살지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만의 지도를 그린 경험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대면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나친 결핍은 사람들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자기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며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정신적 병균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결핍을 대면할 용기가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갈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창의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창의력을 키우려면 열등감이나 정신적 병균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면할 용기를 가지세요. 두 번째,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IQ 110 이하의 피험자군에서는 IQ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110에서 120이 넘어가고 150이라고 해서 더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창의적인 발상은 시작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유사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치적 관점, 경제적 계층, 미적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좀 더 선호하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논의해봤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힘들죠.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즐기세요. 여러분의 인지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자 한다면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전두엽과 후두엽이, 축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구글은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과 긴밀한 연구를 함께하고 있죠. 또 힌튼의 제자들은 현재 구글, 바이두, 페이스북, IBM 등으로 옮겨가 인공지능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수와 그 연구실에 속한 20-30명의 학생들을 통째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껏 투자해보려는 금액의 범위가 글로벌 인재들이 원하는 수준보다는 한참 낮습니다. 게다가 인재를 데려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맡기려고 해도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비식별 데이터 분석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죠.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까봐 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면 미국은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리되 사고가 나면 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글을 쓰면서 문득 창밖을 보았는데 멀리서 진주 펄 같은 빛깔의 목련이 보였어요. 목련을 보다 보니 생각을 할 수 있고 오감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와닿네요. 시각을 통해 목련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내 속에 형상화되고 그 이미지에 맞는 시적 표현이 떠오르네요. 시인이나 작가들은 이런 사고를 끊임없이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겠죠? 천재적인 작곡가나 과학자도 우연히 발견한 현상에서 떠오른 선율로 위대한 음악이 탄생되며 과학자의 놀라운 이론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창의성에 좋은 천장이 매우 높은 건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 활력을 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따뜻한 날 수목원 같은 곳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피톤치트를 마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어떠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